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종로에서 가게하고 있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대로 그냥 안 하고 편하게 할게요. 네. 그 알찬이 형이랑 하재랑 여기 손님으로 자주 오시잖아요. 그렇죠? 손님으로 두 분은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리는 예전부터 오래 알아가지고 저 힘들 때부터 많이 도와준 친구이자 동생. 그러니까 늘 우리 가게 많이 걱정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와주려고 노력도 해주고 너무 고마운 동생. 정말 이건 진심. 그리고 하재는 사실은 안 지는 이제 5년? 짧아요. 5년. 그 진짜요? 전에 아. 그 옛날에 내가 꼬꼬마 시절에 빵빵에서 알바할 때 잠깐 왔다는데 빵빵. 그때는 제가 그때 좀 싸가지없게 너무 굴어가지고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 하재가. 근데 그 전 태양인에서 처음 장사하고 있을 때 하재가 왔는데 그때 되게 저도 잘하더라고 삭삭하게. 그때부터 또 얘 동갑 친구들이 또 나랑 아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사실은 원래 통수치시다 보니까 우리 옛날 태양에도 쫑땡이빨 이미지가 막 강하다 보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와주고 부치동도 좋아가지고 편한 동생이 친구 정말로. 속마음도 얘기도 할 수 있는 동생. 정말. 네, 이걸. 그럼 반대로 누구부터 물어볼까? 하재는 태양이 형, 알타리 형부터. 알타리 형은 태양인의 사장님 어때요? 너무 민망하다. 뭐 진실 타임이면 뭐야? 술을 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 더 마셔야겠다. 아니 태양이 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게가 그냥 항상 종로 오면은 1차로 오는 가게. 항상 이렇게 배불리 술 먹으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장난으로 아까쯤에 뭐 서비스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올 때마다 서비스 챙겨주시고 없는 자리도 항상 빼서라도 그 당일날 이야기에도 막 빼주시고 막 그래서 너무 고마운 가게죠. 가게고 또 형님이시고 아지트 느낌 나잖아요. 아지트죠. 아지트. 네, 진짜. 네. 여기 항상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여기 말고 술집이 제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물론 뭐 RM도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가고 싶고 이러긴 한데 일단 여기 오고 나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넓고 또 쾌적하고 편하고 안주도 맛있고 다 맛있고 그리고 물이 제일 좋아. 요즘 진짜 이거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 종로 술집 중에 물이 제일 좋아. 최고야 최고. 태양인의 어때요?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일단 종로 나가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가게는 항상 태양이 형네. 내 주변의 지인들도 종로 가면 일단은 태양이 형네를 가겠네 라고 그냥 이제 그냥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진짜 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예약도 하기 힘들고. 근데 인원이 많을 때 형한테 미리 며칠 전이라도 얘기를 하면 형이 어떻게 해서라든 웬만하면 항상 맞춰주셔요. 그게 맞아.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형네는 항상 마음 편하게 오고 또 오면은 아는 얼굴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맞아. 우리 막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놀 때 테이블 건너 테이블 다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우리끼리 놀다가 보면은 또 야 왔어 하면서 나중에 막 합숙해서 먹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맞아.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 다른 가게 가면은 다 좀 모르는 좋아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들만의 너무 오는 무리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맞아. 여기는 아는 얼굴도 많고 형이 오면은 항상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맞아.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바쁘신가 서비스 잘 안 나오더라고. 오징어 꽁치. 저는 많이 주시던데. 아 진짜? 안 주던데 요즘에는 안 죄송해요. 주더라고. 형 못 받았어요? 요즘에 안 주더라. 나 하재랑 왔을 때도 많이 이제 우리 주시던데. 알타리님은 고유물이어가지고 나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알타리 얘기했을 때 눈물 날 뻔했어. 조금. 저도 약간 그게 있는 게 30대랑 40대가 그리고 50대까지 올 수 있는 데가 요즘은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포커스부터가 어린애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뭐라 그랬지? 스탠 건장?
그분들이 많이 손님이 많으니까 음. 고기 위주가 많은데 저도 그죠. 아니 진짜 손님 여기 오시는 분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감사해야 돼. 진짜 없으면 어딜 갈 거야. 정말 진짜 갈 데가 없어. 감사하게 생각해서 자주 좀 오시고 평일에도 좀 오시고 나 평일에 잘 안 오지만 다른 분들 좀 평일에 좀 자주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 네. 그럼 태양이 형은 뭐 안주 중에 네. 오늘 그 양념치킨이랑 뭐 대패 삼겹살이랑 여러 가지 나왔지만 형이 생각했을 때 그 안주 종류 되게 많잖아요. 형이 생각하는 그냥 안주 분위기나 손님들 분위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태양에는 오면 사람들이 튀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나마 제일 자부심 잘할 수 있는 튀김인데 탕수육, 오징어 튀김, 그리고 요새는 치킨. 그러니까 치킨을 요새는 너무 많이 튀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주말에. 아 진짜요? 한정에 정해져. 너무 또 주방도 좀 열악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제일 자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예전부터 오징어 튀김, 탕수육. 그러니까 탕수육 요새 좀 많이 혼나는 게 좀 바싹 튀겨달라 해야 되는데 너무 나도 사람이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애착이 가는 거는 튀김 종류죠. 보면 튀김 종류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나마 좀 양도 더 많이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게 튀김이니까. 더. 여름에 튀김기 앞에 있으면 진짜 덥고 힘들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요. 맞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 맞네. 옛날 진짜 닭강정 사장님이시네. 맞아. 아 맞네. 진짜 닭강정만 시켜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힘든데 진짜 진짜 유명했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알타리 그 계보를 잇는 게 뭐 태양행 아 그거 맞죠. 정도랄까? 아직 뭐 알타리 경계까지는 안 왔는데 그쵸. 네. 아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알타리님 계시지만 요새 저희 수박 합체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수박 합체가 양도 많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사실 그걸 비법을 가르쳐준 분이 여기 네.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주신 분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네, 반응이 되게 괜찮아요? 좋고 수박도 우리 양도 많고 어. 근데 요새 과일이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싼데 어. 웬만하면 저 냉동 안 쓰고 어. 웬만하면 좀 많이 드리려고 어. 좀 하고 노력 중이에요. 그 근데 얼음을 깔아요. 아래다 얼음을 깔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양이 많아 보이잖아. 또 얼음을 많이 깔면 왜 이렇게 또 얼음 또 비중이 많냐 또 비중이 참 이거 욕하면 안 되지. 너무 또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과일을 때려놓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그래. 딸기 베이스야. 맛있다. 얼음은 편집해야겠어요. 이거 약간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편집. 그래서 지금껏 다 못 쓸 것 같아. 사실 태양이네에서 굿즈 제일 많이. 아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 굿즈에 이거 내가 물어보니까 되게 그렇다. 굿즈를 열심히 팔아주신 혹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이유라보다는 그 우리 동생들이 이런 드라마를 찍은 자체도 놀라웠고 사실은 뭐 그냥 선뜻 마음속으로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굿즈를 손님들한테 그 팔면서 이 드라마 홍보 한번 더 해주고 그리고 워낙 동생들이 짧은 시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좀 도움 되고 싶어서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뭐 어떤 분들은 뭐 인스타든 뭐든 뭐 얼마 남아요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고 뭐 와서 하나라도 사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그냥. 근데 그냥 너무 조금 마음이 가가지고 애착이 가가지고 동생들한테 저야만 고맙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사실은 저는 진심이에요. 감독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가게 손님으로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형이 막 굿즈 막 파실 때 테이블 바쁜데 테이블마다 가셔가지고 이게 굿즈 사라고 다 홍보해 주시고 꼭 파시고 강매도 시키시고 막 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 감명 받았어요. 사실 강매도 네. 실력이다. 노력이고. 저희는 이제 원래 태양이 형한테 8개씩만 부탁을 드렸어요. 형 괜찮으면 8개씩 해서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이 대뜸 30개 갖고 와. 이러면서
맞아. 아 근데 형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 이게 그 형이 이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강매도 하고 이렇게 형이 그래도 친한 동생들이 했으니까 예뻐서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한 거. 그건 진짜. 이게 또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좋게 보고 또 형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 진짜. 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정말 진심입니다. 네 진짜. 근데 막 악플 남기고 있던 거 아니야? 나 아 악플 보니까는 젊은 애들 틈에 끼어가지고 저 할매 누구냐고 알타리 할매 누구냐고 막 그런 거 써놨던데 아! 혹시 계정 두 개. 나는 그런 걸 쓰진 않았지만 또 탈이든 화제든 연예인병 걸릴까봐 나는 정말 나는 늘까지 다 봤어요. 그냥 어떤 애가 연예인병 걸리는지.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연예인병 걸린 애가 있긴 있어요. 아우. 연예병 걸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아 눈을 파? 모르겠다. 편집해주세요. 아니, 나갈 거예요. 아 왜 그래 진짜인 줄 알잖아. 악플 중에 가장 기억나는 악플 있어? 아 저기 악플이요?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저 기억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어. 형도 봤을 거예요. 하나는 한글로 달려져 있었는데 왜 다들 목이 없나요? 나는 있잖아. 형, 나는 없나? 우리 봤을 때는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 상대요. 그 제프의 외국인 팬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어가 영어로 써 있었는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우는 씬인데 거기 이제 번역을 딱 돌리니까 제프 울지마 울어줄 가치조차 없어. 하재 같은 천박한 년자야.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천박한 년자가 쏘는 거야. 거기서 조금 상처는 아니고 되게 웃기고 충격이었어. 너무 웃기다. 대박이다. 천박한. 원래 악플 얘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재밌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악플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았지. 악플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 악플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악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악플에다가 네. 쌍욕 쓴 것도 있어. 형이? 네가? 진짜요? 네. 뭐라고? 뭐라고? 아,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마지막 편에 7, 8편에다가 악플 쓴 똑같은 사람 있잖아. 봤어. 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악플 썼어. 개나 소나 뭐 찍네. 이 루저 같은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썼어 내가. 근데 악플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차피 그 사람들 악플 쓰는 사람도 끝까지 다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개인적인 원한이 담긴 악플들이 또 있어갖고 그때 얘가 막았었어. 이제 원래는 전체 공개였다가 몇 개 이제 일단 이름 말하는 거, 실명 말하면 한 명을 되고, 지목해서 그지. 그리고 배우 중에 누구의 사생활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그죠. 감독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피터링으로 자르는 거는 주로 실명들은 그리고 웬만한 악플들은 그래도 다 오픈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재밌게 이렇게 이것도 재미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위키 봤는데 거기에 막 악플 얘기 써준 사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따르더라고 위키에. 위키에 엄청 실시간으로 막 다 올라오고 에피소드 막 그 나무 위키라고 약간 구글에서 이렇게 뭐 딱 찾으면은 그 드라마에 대한 정보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쫙 써서 개요, 주인공, 뭐 누가 작곡을 했는지 감독까지 다 써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말하지도 않은 거 어떻게 같아요. 알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뭔가 여기 그 관계자 위키에 되게 평을 좋게 써놨어요 그 사람이. 위키의 끝에 그게 있어요. 정말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인 쪽에서 있어서는 큰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로고 디자인과 디자인에 있어서는 큰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이게 나는 이제 감독님이 약간 독재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 너무 흔들릴 것 같아. 그냥 못 빼달라 못 빼달라. 맞아요. 너무 힘들 것 그냥 같아. 본인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또 성향이 물어보고 그 반응을 듣는 걸로 되게 힘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드라마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할 때 막 그걸 되게 물어보고 어떠냐고 막 확인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아무 생각. 근데 나중에는 하재도 그렇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해보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무 까칠한 거야. 내가 말하면서도 그게 느껴져. 원래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을 하지? 막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들어도 되고 바꿔도 되는, 물론 그 아시겠지만 쾅! 그거는 잘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쾅은 제가 정말 이 CG를 또 안 해보다가 이게 드라마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또 CG가 필요해서 CG를 공부를 했거든요. CG 프로그램 공부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막 렌더링 막 20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 디테일한 얘기 말고요. 형 저 이 쾅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짠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선호 마크 옆에 이렇게 샤라랑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원래 떠올랐잖아요. 드라마에서. 원래 감독님이 썼던 CG는 짠하면은 불도장 날라와서 빡 바뀌는 거야. 진짜 불도장. 파. 그거를 이제 CG 작업을 한 걸 단카메라 올렸는데 우리 다 그걸 보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한 10분 동안 다 일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고 뭐 개인적으로 형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뭐 개인톡도 샤라라 했어? 이러는데 답답하면 개인톡을 하게 돼요. 이런 거 CG 작업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잘하시는 네, 맞아요. 분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제발요. 네. 제발 해주세요. CG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CG도 그렇고. 진짜 도움 주실 분 연락 많이 주세요. 시즌 2. CG 제로래 걸렸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것도 말고 그 드라마 네. 전후로 가게 분위기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는지, 손님이라든지 드라마 보고 오는 손님이 있다든지.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사실 이 가게가 오픈한 지가 거의 이제 다시 재오픈한 지가 뭐 좀 쉬다가 1년 넘었는데, 드라마 찍고 나서 특히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긴 오셔요. 진짜 좀 제가 그 좀 미안한 부분은 외국 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영어도 뭐 1어도 바쁘다 보니까 막 핑계이고 오시면 조금 그러니까 멀리서 일부러 오신 분도 있어요. 오시면은 또 여기 탈이든 하재든 뭐 여기 사진 찍고 가고 뭐 어디 앉았으니까 뭐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웬만하면 제가 좀 그분들 오시면은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말이 안 통하니까 조금 그냥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제가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또 평일에 오시면은 그나마 이제 응대가 가능하실 텐데 주말에 네, 너무 바쁘시니까 바쁘고. 되게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말하시는 분들도 네. 이 드라마 포스터 네. 보고 아니면 봤다고 일부러 말하시는 분들도 하재든 탈이든 다 와서 뭐 물어보고 언제쯤 오셨어요? 언제쯤 와요? 정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드라마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예인병 걸리시나요? 그러니까 연예인병? 말을 왜 이렇게 잘하셔? 아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연예인병은 여기 연예인님 계시니까 또 모르겠네요. 또 이제 또 따라가게 되네요. 이제. 섭외 되시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데요. 맞아. 제가 원 찍을 때 원래 그 태양이 형이 나오기로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나오기로 하셔가지고 이제 태양이네 술 너무 먹어서 뭐 촬영을 했는데 이제 술을 딱 오셨는데 자갈치에서.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은 태양이 형이 뭐라고 하겠다. 너무 얼굴이 진짜 새빨개져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저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니 그럼 제 촬영분이 있으면 그 조금 빨리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저 여기 4시간 반 동안 여기 자가치에서 맞아. 술 꼴짝꼴짝 술 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안 마셨으면 됐잖아요. 아니 그럼 뭐예요 그럼 물 마시면 기다리면 되지. 4시간 반 동안 아니 그때 형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맞아, 김밥도 맞아. 해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엄청 많이 먹었는데. 거의 7시간 만에 밥을 먹은 거였어. 7, 8시간 만에. 아니 그래도 정말로 뭐 거짓말 안 치고 동생들이 우리 가게 또 위해서 또 찾아봐 주셨고 찍은 다니까 저도 좀 설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또 태양이네가 시즌2에 또 나오고 된다면 그때는 저도 한번 잠깐이라도 엑스트라라도 좀 해주세요. 그때는 술 안 먹고 얘기하고 약제 있으니까. 해주세요. 네. 꼭 촬영. 약속. 네, 약속. 나중에 증거 자료로. 네. 시즌 2 나오시는 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밥을 안 주세요. 저희 감독님은 밥을 안 주니까 끼니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때 유일하지 않았어요? 밥 먹은 적? 촬영 때 이렇게 식사를 아, 하고 네. 우리 가게에서 네. 그때 그 먹은 게 전까지는 밥을 안 한번 먹었어요. 그 후로도 없었잖아요. 촬영을 하면 응.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 촬영하면 응. 1kg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겠지만 배우님들은 대기하실 때 드시잖아요. 응. 저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이거 있거든요. 그 컨딩 지하에서 막 김밥 먹고 이럴 때 감독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저 핫도그 시키셨을 때 그 하재가 핫도그인가 뭐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먹는데 당연히 전 제 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 거 없더라고요. 제 것도 누가 먹다가 남은 거 밥 먹었어요. 저도 아,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뭐 하여튼 시즌 2에도 아마 식사는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셔야 됩니다. 되게 열악해요. 환경이. 이게 또 근데 고인은 아닌데 돈이 없어서 그런 음. 것까지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작 지원해 주실 뭐 분들은 따로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그 태양인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늘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 아까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저 늘 이런 생각했거든요. 늘 친절하게 싸가지 없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다고. 근데 요새 덕분에 정말 지인들 덕분에 이거 일명 고인물이라 그러죠. 그래도 고인물님 덕분에 저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되게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말투가 원래 그러지 조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원래 말투가 조금 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뭐 100% 잘할 말은 못하겠지만 오신 손님한테는 노력은 하는데 뭐 좀 더 그리고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종로에 있는 모든 가게, 뭐 루망이네, 원바, 고래 다들 뭐 가로케든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쪽 사람들이 살아남고 해외 사람들 오셔도 그래도 한국 가면 태양이들도 있고 원바도 있고 어디 있다. 그러면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문화가 그런 거 정말 그렇게 잘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오. 이거 진짜 좋습니다. 네. 이거 해. 이렇게 눈치 게임이야. 자 치든 늘니가 네. 쳐줘요. 하나, 둘, 셋. 혹시 첫 촬영 이거 아까 근데 얘기했는데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네. 어차피 다 쓰면 되니까. 대본 리딩이 첫 촬영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본 리딩 다음 날이 이제 진짜 리얼 첫 촬영이었고, 혹시 대본 리딩 할 때 어떤 기분이었었는지. 근데 하재나 뭐 일보나 뭐 제프는 막 그 전에 만나가지고 막 맞아요. 대본 리딩도 하고 몇 번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하재는 처음이었어요. 하재도 처음이고 제프도 되게 오랜만에 봤고 일보도 되게 오랜만에 마크는 뭐 자주 봤기 때문에 뭐 상관없었는데 처음 봤는데 그날 막 프로필 촬영도 하고 또 대본 리딩도 하니까 진짜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그날 그것도 했잖아요. 응. 그 뭐지? 녹음. 맞아요. 그 편지씬 녹음. 편지씬들은 그러니까 녹음을 그 8편짜리 녹음을 첫날 그냥 몰아서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나 그만 하고 싶다고 못 하겠다고 막 이런 마음도 생겼는데, 그나마 저는 배역이 조금 작아가지고 대사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날 또 저는 내 대본도 놓쳐가지고 한번 실수했어요. 못 찾아가지고 계속 찾다가 막 너무 떨려가지고, 여튼 하재 말처럼 진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날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날 되게 오래 했잖아요. 대본 리딩 했죠. 4시간? 뭐 이렇게 쭉 하고, 물론 그날 프로필 촬영도 하고 여기서 또 대본 리딩 하고, 진짜 그 다음날 바로 첫 촬영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또 연기할 때랑 연기 막 할 때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다시 봤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때 느낌 차이. 맞아. 아니
우리 감독님이 조금 친절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그 촬영하고 나서 좀 보여줬으면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됐을 텐데 안 보여주셨어요.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다 끝나고 뭐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와 진짜 도저히 못. 내가 그 악플 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촬영할 때 연기할 때 다시가 없었잖아요. 다시가 없었죠. 한 번 그냥 이렇게 해봐 이러고 네. 컷 이러고 끝. 네. 막 다시 찍어보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너무 불친절했죠 감독님께서. 다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에는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감독님한테 우겨서라도 몇 번 더 찍자 막 이랬는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땐 처음에 저는 1, 2화가 좀 힘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같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다 좀 붕 떠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1, 2화 좀 힘들었는데 그 넘어가면서는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되게 걱정한 캐릭터거든요. 쓸 아. 때 왜냐면 일단 몇 없는 밝은 캐릭터, 끼도 좀 있는 사실 좀 끼가 좀 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맨날 연기할 때 더 끼부리라고 지금 점잖 떠는 거예요. 평소보다. 원래 평소 지금 되게 점잖은 척하는 거 봐. 아니 원래 카메라만 켜지면 원래 이런 텐션이에요. 저번 주 토요일날 저희 가게에 술자리 모습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 막 친구들이랑 놀 때랑 그럴 때 막 지금 이 가식적인 웃음 이런 게 카메라만 켜지면 막 너무 심해지는 거야. 아 목이 많이 타네요. 네. 이거는 편집할 수 있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한테 네. 자 알타리님하고 거기 나오는 진호 역할님, 하재님 그 극 중에서 네. 이 사람보다는 더 이 사람한테 밀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누구보다 더 예쁘게 나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던 게 왜냐면 거짓말 아, 같으신데 깔 수도 있어. 네. 근데 지금 그게 각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다 너무 달라고 각자가 또 색깔이 또 너무 달라서 내가 뭐 형보다 더 예쁘겠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예쁘고 전혀 의미도 없고 그런 욕심은 전혀 없어요. 이 편집 될 거니까 어차피 얘기하면 오히려 반대였어요. 하재는 오히려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었네.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얼굴이. 나는 내 얼굴을 남이 찍어준 거를 이제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막 여러 각도에서 막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의외로 탈이 우리 가게에서 원래 탈이 아는 사람도 많지만 탈이하고 일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 제일 잘 나왔다고. 나는 진짜 너무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와가지고 제가 나는 또 그 탄이 형 그 집신이 되게 초반 촬영이었잖아요. 맞아. 되게 초반 촬영인데 제가 좀 이용을 한 게 그 탄이 형 연기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뿌렸어요. 보고 좀 본받아라. 감정씬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영상에는 편집이랑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나왔는데 그 씬이 그거였거든요. 야동. 그 아들의 야동을 봤을 때의 감정. 되게 막 그 씬의 감정 씬을 제가 잘 찍고 물론 진짜 베스트 컷이 있었는데 못 썼어요. 나중에 노래 나올 때 그 씬 어때면서? 맞 잠깐 썼어. 나는 제일 싫어하는 씬이 그 씬이야. 내 얼굴이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안 봤어. 나 넘겼어. 드라마를 막 여러 번 봤는데 그 씬만 나오면 다 넘겼어. 나. 몇몇 씬 있잖아요. 감정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몰아붙였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나중에 화면으로 봤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진짜 개고생했던 청계천 씬. 청계천 씬이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새벽에 그 추운 겨울날 새벽 1시, 2시에 찍었어요. 그거를 새벽에.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감정이 너무 좋았어. 근데 화면으로 딱 봤는데 밋밋한 거예요. 찍을 때랑 또 다르게. 그것도 있었고. 그거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찍을 때 감정도 되게 좋았거든요. 감정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어둡고 조명도 이렇게 밝은 날 찍은 것도 아니고 밤에 막 찍고 이거 이러니까. 있었어야 돼. 이게 돌아가는 그거 레일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그거 많이 들어요. 감독님 수전 찍나 보다고. 화면 너무 떨린다고. 이것도 많이 듣고. 롱테이크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씬은 좀 테이크가 짧게 또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맞아. 보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롱테이크로 가야 계속 몰입이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원바신에서는 혼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보다 또 그때보다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잘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찍었고 그런 저도- 실수들이. 되게 만족했어요 오빠 씨는. 혼자 안주 3개 시킨가 3개 시켜놓고 안 소주 뭐 여러 개 깐거 슬퍼도 안주 3개 혼자 가서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너무 헤어져 슬프지만 안주는 있어야 되고. 조금 아쉬웠던 건 그때 하재가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화면에 우는 게 잘 안 나. 눈물이 잘 안 보여서. 눈물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흘리고 막 이랬는데 물론 다 내보내고 했으니까 근데 그 조명이랑 약간 그런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울었는데 오히려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막 우는 것 같지 않게 우는 씬이 나왔고 있으면 마스카라를 발라. 그럼 이제 이렇게 까만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시즌2는 완전 끼순이 전향한 거. 드라마 찍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너 먼저. 저는 찍으면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촬영을 이제 건대에서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맞아. 그리고 중간에 늘 차가 막히는 구간이 2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하루에 촬영을 하는데 뭐 오전 촬영은 현재 오후 촬영은 과거 이렇게 막 연도가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계절별 연도별로 챙겨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혼자 만약에 그날 촬영을 해도 옷을 뭐 6벌에서 9벌 정도는 챙겨야 되니까 그 옷을 다 챙겨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그 헷갈리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다 써서 보내줬는데 그래도 헷갈려요. 마크님은 인천에서 왔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멀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그쵸. 지적하고 싶어. 그냥 택시를 타지 말고 지하철 타지. 그러니까. 저 A차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매니저까지 고용. 매니저 좋네요. 로드맨이 없었어요? 나 없었어. 다 했어 나. 그 배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데 매니저가 있어야겠다.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메이크업 다 나 혼자 셀프로 다 했는데 드레스 메이크업. 그거 저희도 다 메이크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다 안 해봤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다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씬은 되게 창박하게 나와. 어떤 씬은 좀 전문가가 해준 날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맞아. 우리가 했던 날은 엄청 창박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유독 막 입술 빨갛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분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샘물? 혹샘물? 쿰샘물. 쿰샘물. 쿰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디 그 컨닝 지하에서 리딩할 때 쿰쿰님이 우리 다 이제 터치를 해주셨잖아요. 거울 보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 깜짝 놀랐어. 아 여기. 네, 그렇죠. 샘물 선생. 나 그건 기억나. 거울 보면 이게 난데 되게 괜찮은 나요. 나는 맞아. 근데 맞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따로 있어야겠다. 아니 뭐 시즌 줄때 또 강력하게 어필하면 해보세요. 해주시겠지. 한번 해보세요.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면 눈물을 되게 많이 흘리거든요. 그 길거리에 가다가도 진짜 실현당한 사람처럼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겨울에 촬영하다 보니까 모든 촬영 그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맺혀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한 가지는 저는 그거 좀 아쉬웠어요. 어떤 거?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떤 게? 감독님이 현타가 자주 와요. 촬영을 하다가 맞아요. 촬영이 긴 막 6, 7시간 촬영하는 날에 현타가 그날 8번 정도 왔어. 그러면 이제 감독님 자꾸 쪼잖아요. 대사가 이렇게 많은데 쪼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막 계속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게 뭐. 근데 막 앞에서 막 찍고 있고 시간 없다고 빨리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힘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재님은 그래도 별로 뭐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옆에서 봤는데 읽어봤나요? 네, 들었어요. 네. 정말 제가 혼자 편집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심하게 뭐라고 많이 했나? 나중에 개인톡 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몰랐다고. 노동청에 신고당할까봐. 태양이 형. 네. 네, 촬영이었거든요. 그날 태양이네 촬영이었는데 뭐 할 때마다 잠깐 끊어. 뭐 이러고 다시 야, 막 이러면서 그날 좀 심하긴 했어. 너 감정이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뭐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 그날 몰랐거든요. 그러니 심하게. 내가 잠깐 술 4병 먹고 있었지. 내 차는 못하고. 감독이 진짜 CT에 올라갈 뻔했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티나니까 올라가면 누군지 배우님 이발식도 하시나 봐요? 아이디도 없어요. 네? 감독님 그 시즌 2 캐스팅 완료됐어요? 당연히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캐스팅 됐고요. 캐스팅 되게 급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은 주연 배우랑 네. 조연 배우는 캐스팅이 됐어요. 시즌 1에 나왔던 배우분들은 네. 출연하나요? 시즌 1이요? 네. 알타리 형은 일단 출연하고요. 아시겠지만 원래 시즌 1 배우님들 단체로 여행 가다가 네. 교통사고 나가 싹 죽이는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소문 다 그렇게 났잖아요. 네. 네, 그냥 다 살려두기로. 다 살아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많이 나오시는 분은 이제 알타리 형. 왜냐면 알타리 형이 그 2에서는 이제 1보다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많이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캐스팅 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어요? 캐스팅이요 진짜 어려웠죠. 왜냐면 이번에는 제가 원에는 사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주신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고맙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는데 2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인스타에다가 네. 하실 분들 했는데 거의 그 DM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한 20몇 분 계시고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한 10몇 분 계셔가지고 거의 한 30명 넘게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분들의 그 출연 그 비중은 많이 이제 원보다는 인원수는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선물이 다 나올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죠, 주연 그렇죠. 조연은 거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 캐스팅 됐고요. 그다음 단역 분들은 나중에 촬영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원에 알타리 형도 나오지만 원 나왔던 인물 중에 새롭게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세요. 오셔도 돼요. 오세요. 잠시만 따로 한번 잡아볼게요. 대박. 카메라 하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가 됐지. 대박. 짧게 나왔지만 진짜 임팩트 있었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진짜 이분 나왔을 때 그 짧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원 찍을 때 이 역할은 2 나올 거라고 미리 제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거 스포라서 말은 못하겠네요. 근데 그때 많은 연기 부탁을 칭찬이 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잘했어요. 진짜. 저희 가게에서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장군님. 제일 잘한다고. 부끄럽네. 2에 아마 이분도 나오시게 될 거예요. 어. 잠깐 뭐 어색하지만 나중에 자를 수도 있지만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시즌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이 토크쇼에도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섭외라고 해야 되나 잠깐 들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시즌 1의 그 친구 역할로 재영이라는 역할로 나온 여자를 좋아하는 역할로 나온 장곰이라고 합니다. 네. 제 첫사랑. 네, 맞습니다. 맞다. 네, 맞네, 기억해 맞네. 주시네요. 네. 시즌 2에서는 일반으로 나오시죠? 그렇죠. 일반 역할도 있어야지 개인 세계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죠. 중요한 역할로 나올 거라 중요한 역할이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된다. 연기 너무 기대돼요. 진짜 좋지 않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 네. 장군님 그냥 진짜 팬으로서 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장군님만큼은 드라마가 흥하게 돼도 연예인병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정말 저 진짜 정말 저 팬으로서 정말 당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연예인병이 이런 거 그럼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항상 겸손하게. 네. 너무 기대된다. 진짜. 그러면 시즌 1 해보셨던 일단 두 배우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시즌 2 네. 배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혹시? 대본 숙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본 숙지는 꼭 하셔야 음. 현장에서 내가 어떤 걸 연기하는지 그 감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 하루 전날 숙제해야지 이러면 현장에서는 정말 그 감정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감독님 의견을 믿고 전적으로 좀 따라주는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되게 진지해졌어. 네, 새겨 듣겠습니다. 아, 네. 그럼 알타리님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하재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기 대본 숙지는 물론이고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은 다 숙지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좀 쉽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대사만 외워오면은 안 되고 상대방 대사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오시고 저는 대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고생을 안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 대사까지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밥을 먹고 오세요. 밥 안 줍니다. 밥 꼭 드세요. 자, 그러면 시즌2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떤지. 지금 네. 그 배우님들 모이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쵸, 모이고는 그쵸.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정식적인 모임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네. 혹시 느낌이나 뭐 지금 감정 있으면. 지금 뭐 다 모이진 않았지만 시즌2 배우님들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과 흥분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즌2를 같이 촬영하게 될 텐데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재밌게 잘 만들고 방금 이제 알타리 형이 말해준 것처럼 이제 기본 내용 숙지 및 이건 모두와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잘 지키면서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곰님께서 네. 시즌2 실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왜요? 많은 그래서 영향이 캐스팅 제가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캐스팅에 거의 한 7할 이상을 맞아요. 물론 전부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천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들 아시잖아요, 장곰님. 여기서 거의 알고 유일하게 있죠, 네. 하시는 분인데 캐스팅 지금 된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 다들 너무 멋지시고 좋으시고 근데 저도 캐스팅 되신 분들의 한 20-30%는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뭐 다들 좋으신 분이겠죠. 뭐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다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즌2 얘기하니까 되게 무거워지네요. 그만 해도 되겠다. 시즌2는 뭐 앞으로 네. 그만큼 나올 거니까. 오늘 그 퇴근하시다가 네. 우연찮게 들렸는데 맞습니다. 진짜 찍어보니까 우연찮게 어때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1화 게스트로 잠깐이나마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가게거든요. 예. 어때요? 오늘 촬영 같이 했는데 어떠신지? 좀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저는 팬으로서 원보다 투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 장곰님 장곰님 너무너무 기대되는 분 중에서 한 명이에요. 제발 연예인병이 걸리지 맙시다. 자, 그리고 하생님 오늘 촬영했는데 어때요? 드라마 찍었을 때는 또 다르게 아예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라 더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형이랑 따로 얘기할 때도 이게 더 긴장되는 것 같다고. 근데 간단히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자리가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렇게 같이 촬영했던 사람들이랑 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메인 MC였다. 맨 MC예요? 맨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첫 그 시작을 열어주신 알타리님.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촬영인데 주인공인 마크님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저하고 하재님이 하긴 했는데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며칠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말도 잘 못하고 그거 아닌데 어떻게 했는데 술 기운에 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마무리는 하긴 했는데 진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태양이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시즌 1, 시즌 2 촬영 배우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그램 이름을 치얼스 앤 톡이라고 지었거든요. 네. 치얼스 앤 톡. 이거 미리 전에 듣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 MZ들 말씀드린 대로 줄여서 치톡 어떨까요? 치톡. 자, 거기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치얼스 앤 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 구, R.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치톡 화이팅! 시도 화이팅! 그리고 여기도 보고 플레이트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맞다, 형. 보울은 어땠어요? 볼? 응. 내 생일 파티? 응. 사제로 초대를 못 해가지고 이게 나 조세호 생각 너무 났어. 왜? 아니 이게 내가 추진한 게 아니고 우리 애인이 작년에부터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애인분, 지인분들 이렇게 초대를 한 거라서 우리 애인이 하재의 존재를 몰랐잖아. 그쵸. 이 촬영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초대를 못 했는데 너무 아쉬워. 다음에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뭐 섭섭한 그런 일도 없었고 갔다 온 거 막 영상 봤는데 돌고래도 보고 막 바다 거북이 너무 이쁘던데.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는데 감독님만 보셨어.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쟤는 들어갈 봤어? 생각이 없었거든. 형 그럼 바다 안 들어갔어요? 나 안 들어갔어. 혹시 바다는 눈으로 볼 때 제일 좋아. 맞아. 나이가 드니까. 그 뭐지? 보울 생일 파티 네. 거의 한 60명쯤 왔잖아요. 그렇죠, 60명이죠. 일본 분들도 오고, 막 그렇죠. 외국인 분들도 오고, 한국인 분들도 오고, 거기에 숙소랑 막 비행기랑 식사랑 다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죠.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네. 괜찮으세요? 아니. 엄청 많이 들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얼마 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들 건지. 근데 항상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잖아요. 생일 파티가 뭐 저 애인 생일 파티도 하고 저 생일 파티도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돈 나 주라고. 왜 그걸 자꾸 해가지고 그냥 나 주면 내 생일인데 나한테 주면 더 좋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돈은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또 그 지인들이 뭐 50명, 60명, 막 70명 이렇게 같이 여행 가는 거는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흔치 않고 막 또 거기서 진짜 재밌게 놀고 막 같이 술도 마시고 풀에서 또 놀고 또 막 고급 리조트 같은 데 가서 막 하고 있으면은 되게 경험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항상 하고 나서도 또 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거기서 놀고 재밌게 놀고 그런 것도 되게 만족하시지만 갔다 와서 뭐 어린 동생들이나 또 주변 지인들이 갔다 와가지고 막 뭔가 조금
느끼는 거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뭐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흔들렸다가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돈 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면서도 또 멋지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리 빌어서 생일 파티 해주신 우리 빈센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꼭 초대 손님으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꼭 모셔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